네. 자, 세 번째 강좌입니다. 작업형 핵심 문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자, 1, 2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 잡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3강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1번째 동영상 문제로서 벨트 교체 작업이네요. 자, 벨트와 풀리가 보이고요. 거기에 작업자의 손이 보입니다. 거기에서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2명의 작업자가 벨트 교환 작업을 하다가 기계가 회전하여 손을 다치는 영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구 동영상 설명한 내용으로 보면 교환 작업을 하고 있다가 기계가 회전을 해버렸어요. 정지 상태에서 벨트 교환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회전을 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또 기계를 동작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자, 그런 가정을 머릿속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작업자가 벨트 교환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기구가 있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예, 천대장치라고 부릅니다. 자, 천대장치란 말이 일단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천대장치 또는 벨트 이송장치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말이에요. 벨트를 이송하는 풀에서 빼내는 장치를 벨트 이송장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질문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작업 수칙 3가지를 기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건 뭐였냐면 지금 영상 속에서 벨트 교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계가 갑자기 돌았다 그랬어요. 거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 안전작업 수칙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 작업 전에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해야 하는데 전원 차단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였다라는 이야기고 수리 중이라는 경고 표지를 부착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수리 중이라는 경고 표지를 부착 안 했기 때문에 이 벨트 교환 작업을 하고 있을 거란 걸 모르는 다른 작업자가 벨트 운전을 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전원을 공급해버릴 수 있었다. 이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교체 작업을 할 때는 무슨 장치를 사용한다? 천대장치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실제 작업에서는 작업자가 손으로 벨트를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 보였다는 이야기죠. 뭘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천대장치라는 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손으로 하려고 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전원이 공급돼 버렸다라는 것은 경고 표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 전에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을 해야 되겠죠. 잠금. 이 전원을 누군가가 아무나 손대지 못하도록 전원을 다시 올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금 장치를 해야 된다는 말까지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환 작업 시 안전 작업 수칙으로는 일반적으로 벨트 교환 작업할 때는 전원 차단해야 되죠. 전원 차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원 차단하고 나서 경고 표지 부착해야 되죠. 그 다음에 벨트 교체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 천대장치 또는 벨트 이송장치를 사용을 하는 것을 안전수칙으로 봅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으로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일반적인 안전작업 수칙이에요. 벨트 교환 작업할 때 어떤 수칙이 있냐? 그것들 중에 3가지 써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원 차단하고 벨트 교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전원을 차단하고 나서 수리 중, 점검 중이라고 경고 표지를 부착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천대장치 같은 도구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 영상에서 사고의 원인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안전작업 수칙을 쓰라는 이야기다. 그러면 영상하고 크게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죠. 크게 관련이 없는 거고 벨트 교환 작업할 때의 기본적인 수칙을 쓰라는 문제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겁니다. 자, 양수기 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기 수리 작업. 동영상은 작동 중인 전동 기계. 자, 여기서 이미 기계가 작동 중이라고 말을 나와버렸어요. 그럼 여기 문제점 있는 거죠. 이 기계를 뭐 하고 있다? 수리하고 있다. 정지시키고 수리하라고 했잖아요. 전원 차단하고 수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지켜지고 있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에 집중을 안 하고 있네요. 작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옆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주의력이 떨어졌을 거다. 이런 생각 유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구를 던져서 전달한다. 공구를 던져서 전달한다는 것은 또 공구 전달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고 장갑을 끼웠다고 그랬습니다. 장갑을 낀 손이 벨트에 접촉되어 다치는 영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벨트하고 풀리 이런 것들은 회전하는 기계입니다. 회전하는 기계니까 장갑 착용을 권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일관성 있게 장갑은 회전하는 기계는 사용하지 않는다, 착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위험 요인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앞에 영상에서 동영상 설명은 실제 문제에서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이 양수기계가 운전 중이에요. 이제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운전 중인데 그 운전 중인 양수기를 점검을 하고 있고 작업에 집중하지 않고 있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랬어요. 공구는 던져서 주고받고 있고 올바른 작업 방법이 불안정한 방법으로 공구 전달을 하고 있다는 거, 장갑을 착용하고 이런 것들이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을 3가지 쓰라고 하니까 자, 작동 중인 운전 중인, 작동 중, 운전 중 같은 말이죠. 운전 중이라고 써도 상관없고요. 운전 중인 상태에서 점검을 하고 있어서 작업자가 위험하다, 다친다. 회전기계에 뭘 착용하고 있었다? 장갑 착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장갑이 말려 들어가 손을 다친다. 쓸 수 있죠. 여러분들이 유추하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작업자가 대화 등으로 부주의하여 대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작업하고 있어서 부주의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부주의하여서 손이 위험점에 또는 위험 구역에 접근하여서 손을 다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못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쓸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예. 영상을 자세히 보면 답이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수준이 돼야 돼요. 지금 기계를 하고 있으니까 이 기계에 있어서의 항상 체크해야 할 사항. 아까 아침에 우리가 매번 제가 지금 3번째 이야기합니다. 전원 차단했는가? 수공구를 쓰고 있는가? 보호구, 방호장치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잘 해보시면 위험 요인은 쓰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다음은 윤전기입니다. 윤전기나 롤러기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롤러가 회전하고 있는데 작업자가 청소를 하고 있었는가 봅니다. 운전 중인 윤전기 롤러를 걸레로 닦고 있다. 순간적으로 작업자의 손이 롤러기 사이에 물려 들어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도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걸레로 닦고 있는 작업. 이런 작업을 할 때 윤전기가 실제로 회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하는 이런 작업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될 거다. 저는 차단 안 했다. 어차피 문제가 다 동영상은 기계가 다를 뿐이지 저는 차단 않고 운전 중인 기계를 점검, 수리, 이런 보수 작업, 이런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전부 원인은 저는 차단하지 않았다. 이 말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작업자가 걸레를 닦고 있고 순간적으로 손이 롤러기 사이에 물려들어. 롤러기 회전합니까? 안 합니까? 회전하죠. 만약에 영상 속에 작업자가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 장갑 착용도 문제가 되는 거죠. 회전하는 기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영상, 말로는 동영상은 지금 문제는 없다 그랬습니다. 없고요. 영상을 보되 내가 회전하는 기계인데 작업자 장갑 착용하고 있네. 그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점검 청소하고 닦고 있는데 기기가 운전하고 있네. 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운전 중에 점검하고 있고 수리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고 보수하고 있구나. 청소하고 있구나. 청소 작업도 기계 정지입니다. 예. 그거 생각하시고 질문을 이제 보시게 되겠죠. 인쇄 윤전기 청소 중에 발생한 재다. 동영상을 참고 롤러기의 청소 시 핵심 위험 요인 2가지 써라. 제일 대표적인 거 2가지가 뭐냐? 운전 중이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운전 중이었다는 걸 하나 쓰셔야 되고요. 나머지 하나를 뭐로 썼을까요? 회전 중인 롤러를 청소하고 있다. 그럼 운전 중인 롤러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래서 손이 물려 들어가서 위험하다. 이렇게 쓴 거고요. 체중을 걸쳐 불안정한 자세. 자, 불안정한 자세인지 아닌지는 영상 봐야 알겠죠? 롤러기를 청소하고 있는 작업자가 몸을 막 롤러기에 기대면서 자세가 안 나오는데 억지로 청소를 하고 있거나 막 이런 게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답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안중 전혀 불편한 자세가 아닌, 불안정한 자세가 아닌 장세로 롤러를 닦고 있었다. 그러면 이 말을 답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 감안하시고 있어야 되고, 작업자가 뭘 착용했다? 장갑을 착용했다. 몇 가지 쓰라겠어요? 2가지죠. 2가지라고 했으면은 1번하고 3번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진 속에서는 장갑과 운전 중인 롤러 이 2가지를 가지고 1번, 3번이 가장 좋은 답안입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보고 쓰셔야 하는 답안입니다. 영상에서 실제로 불안정한 자세인지 아닌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쓰라고 했을 때는 지금 앞에 조건으로만 봤을 때는 1, 3이 좋은 답이다. 세 가지를 쓰라고 했을 때 요 내용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판단이 되셔야 됩니다. 자, 장갑은 당연히 작업자가 장갑을 착용하고 있는 게 영상으로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3번도 답이 되는 거고요. 자, 위험 요인 두 가지 이렇게 썼습니다. 자, 윤전기 두 번째 문제입니다. 윤전기 청소 작업. 롤러기에 청소 시 안전작업 수칙을 써라. 롤러기에 청소를 할 때 안전작업 수칙. 당연히 뭔 말 나오겠어요? 기계를 정지시켜라. 롤러기를 정지시키고 또는 전원을 차단하고 이 말이 나와야 되겠죠. 장갑 이야기 또 나오겠죠. 불안정한 자세가 아까 앞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자, 대책입니다. 안전수칙입니다. 안전수칙. 청소 시에는 기계를 정지시킨다. 청소 작업 시 작업 자세는 안정된 자세로 작업하도록 한다. 회전하는 기계 취급 시에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도록 한다. 안전작업 수칙인데 어떤 의미가 됩니까? 앞에 있는 위험 요인의 뭔 개념이에요? 대책의 개념이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안전작업 수칙은 이렇게 위험 요인하고 같이 물어봤을 때는 안전작업 수칙은 대책과 같은 맥락으로 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안전작업 수칙. 청소 시에는 기계를 정지시킨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답안을 쓰실 수 있습니다. 앞에 위험 요인이 결국 이 답을 결정을 하고 있네요. 자, 2번 내용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윤전기를 청소 중에 발생한 재해다. 물음에 답하시오. 위험점이 뭐냐? 윤전기는 롤러잖아요. 롤러가 막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롤러기의 위험점이 뭡니까? 예, 물림점이죠. 물림점이고 물림점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두 개의 회전체 사이에 만들어지는 위험점이죠. 예.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 사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 사이에 만들어지는 위험점. 뭐 어떻게 쓰든 이 말이 들어가면 되죠.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 사이. 이 말이 가장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회전체 사이, 맞물려 들어가는 두 개의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 사이. 이렇게 이 말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위험점. 이렇게 하면 다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물림점이 형성이 되려면 이 두 개의 회전체가 어떻게 돼야 되냐.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이 돼야 한다. 이 롤러기는 이렇게 돌아가고 밑에 있는 롤러기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손이 들어가면 물려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물림점이죠. 롤러기의 대표적인 위험점입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물림점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자, 뭐 위험점 정도는 이제 우리가 계속 나오는 문제죠. 네, 기계가 바꿔질 뿐입니다. 롤러기의 급정지 장치의 종류별 설치 위치를 쓰시오. 롤러기의 대표적인 안전장치가 뭡니까? 맞습니다. 급정지 장치입니다. 급정지 장치 세 가지 뭡니까? 손, 복부, 무릎이죠. 이 내용은 무수히 나왔죠. 필기부터 여러분들 들어왔던 내용이고 이것의 위치를 쓰라고 해서 손 조작식 높이는 1.8m 이내입니다. 복부 조작식 배꼽 높이 생각하라겠어요. 배꼽 높이 0.8에서 1.1. 무릎 조작식 0.4에서 0.6m 이내입니다. 그 내용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8m, 0.8에서 1.1, 0.4m, 0.6m 또는 0.6m 이내 뭐 둘 중에 하나 쓰면 다 맞는 답이 됩니다. 자, 설치 위치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필기 때부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예. 다음입니다. 섬유기계 작업입니다. 섬유기계 작업을 하고 있고 섬유기계니까 실이 보이네요. 영상은 섬유공장의 섬유기계가 실이 끊어지면서 기계가 정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작업자가 회전하는 대형 회전체의 문을 열고 몸을 집어넣어서 자 대형 회전체의 문을 열고 수리를 하기 위해서 몸을 집어넣은 거죠. 그랬을 때 갑자기 기계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이 말은 없다고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부담되지만 이 설명은 영상을 말로 표현한 거니까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 영상 속에서 뭐라고 해요? 기계 실이 끊어지면서 기계가 섰겠죠. 그래서 작업자가 와서 왜 고장났지 하고 밑에 있는 구동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회전체 문을 열고 몸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기계가 갑자기 돌아간 거예요. 그럼 이 작업자는 뭘 잘못했어요? 점검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위험구역 안에 회전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 기계가 돌아가면 안 되죠. 갑자기 돌아가면 안 되죠. 그래서 뭐 합니까? 전원을 차단해야 된다고요. 전원 차단을 해놓고
해놓고 대형 회전체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업 동작이 될 리가 없잖아요. 전원 차단을 해야 되고 당연히 경고 표지가 따라 들어가죠. 점검 중이라고 경고 표지 따라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회전체의 문을 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험구역을 차단하고 있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내가 열고 점검하려고 문을 열었어요. 그럼 이 문을 열었을 때 이 문을 여는 것과 기계가 동작되는 것이 연동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놨으면 이 사고가 안 일어나잖아요. 이 회전체 문을 열면 기계가 동작되지 않도록 인터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동, 이렇게 부르는 그런 장치가 있었으면 작업자가 다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그 생각까지 하셔야 된다. 문을 열면 우리가 게이트 가드식이 프레스에서 게이트 가드식이 뭡니까? 위험구역을 차단하지 않으면 기계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드를 열어버리고 기계를 동작시켜도 기계가 동작이 안 되는 게 게이트 가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형 회전체가 열려 있으면 기계가 동작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연동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문제를 봅시다. 동영상을 참고해서 핵심 위험 요인 2가지를 쓰시오. 그랬어요. 지금 이 영상의 위험 요인이 뭐가 위험 요인이냐? 방금 말했던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회전체의 문을 열었을 때 기계가 동작이 돼버렸다는 거. 문을 열었으면은 기계가 동작 안 되게 하는 인터록 장치가 구비 안 됐다는 거죠. 그 부분들이 원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점검을 하여서 작업자가 다친다라는 거. 이거 위험 요인이고 기계 회전체의 문이 기계와 인터록이 되어 있지 않아 점검자가 다친다. 장갑을 착용한 채 회전부를 점검하여 작업자가 손을 다친다. 자, 이 말은 왜 썼어요? 영상에서 작업자가 뭘 착용했다? 장갑을 착용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몇 가지 쓰라고 했습니까? 2가지라고 했네요. 그럼 1, 2번이 가장 좋은 답이다 이 말이죠. 작업자가 장갑을 착용했고 장갑이 위험구역에 말려가지고 손을 다쳤다? 이 영상이 보였냐 이거죠. 이 영상이 안 보였으면 이 말을 못 썼겠죠. 그래서 그 영상이 보였으니까 이 답이 인정이 된 거죠. 그럼 2가지 쓰라고 했으면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이고 1, 2번은 당연한 거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대표적인 답으로서 좋은 답이다. 이렇게 권장을 해드립니다. 1, 2번이 좋은 답입니다. 장갑의 여부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영상을. 자, 여러분들이 여유 답안으로 알고 가시는 거죠. 여유 답안. 혹시라도 작업자가 회전하는 구동 보니까 풀리, 벨트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갑을 착용해서 작업하다가 장갑이 말려 들어갈 수 있죠. 그런 위험점에 만약에 영상에서 위험 요소가 보이면 답으로 쓸 수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는 사진만 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답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1번, 2번은 정확한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5번째 연삭기 작업입니다. 동영상은 강관을 연마하는 작업시 발생한 재해다. 연삭기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연삭기의 대표적인 안전장치가 뭡니까? 덮개죠.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고 작업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작업자는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았고 기계에는 방호장치인 덮개도 없고 작업자는 보호구도 없고 자, 우리가 점검해야 할 방호장치, 보호구, 전원 차단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죠. 또한 측면을 사용하자 작업 방법이 잘못됐네요. 측면 사용용 숫돌이 따로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연삭 숫돌에는 측면 사용을 금하고 있죠. 숫돌 파괴 위험 때문에. 그 다음에 강관 연마 작업 시 강관이 날아와서 작업자를 가격하는 영상이다. 강관을 연마하고 작업을 하는데 강관이 날아와서 작업자를 때린 영상이네요. 자, 이런 가격하는 영상이다. 자, 질문은 뭘 질문을 했을까요? 동영상을 보고 재해 발생 원인은 3가지를 쓰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 앞에 이 사진에 보면요. 요 위에 이 커버 보이시죠? 이 커버가 비산물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커버입니다. 일반적으로 숫돌에가 이 커버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현장에 가보면. 자, 질문은 재해 발생 원인을 3가지 쓰시오 그랬어요. 왜 이런 강관이 작업자를 때렸냐? 이것에 대한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숫돌에 뭐가 없다.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작업자는 보호안경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숫돌 측면을 사용하여 작업하였다. 재해 발생 원인은 이 작업자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작업하고 있었다. 그 잘못한 부분이 측면 사용했다. 보호구 착용하지 않았다. 덮개 설치하지 않았다. 앞에서 봤던 방호장치, 보호구, 그
그 다음에 측면 사용, 작업 방법에 문제가 다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발생 원인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전조치가 뭐가 부족하는가를 살펴보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방호장치 나왔네요. 보호구 나왔네요. 그 다음에 측면 사용하는 작업 방법이 잘못된 것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게 재발생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잘못된 부분들을 영상에서 지금 찾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발생 원인. 안전대책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당연히 원인을 알면 뭘 쓸 수 있다? 대책 쓸 수 있다 그랬죠. 자, 뭐 설치한다? 덮개 설치한다라고 해서 설치하자. 그 다음에 측면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는다. 최고 속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1분 이상 연사 속도를 교체 후 3분 이상 시운전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은 많이 보셨죠? 예, 필답형 할 때, 필기할 때도 많이 나왔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1분, 숫도를 교체했을 때는 몇 분? 3분 이상 시운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연삭 작업 시 안전대책을 두 가지 쓰시오라고 하니까 덮개하고 측면 사용하지 말자. 그 다음에 작업자한테는 뭐? 보호구. 여기에는 지금 보호구가 안 써졌잖아요. 그래서 보호구 내용을 써도 좋은 내용이 됩니다. 안전대책으로서 작업자는 보호안경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실제 영상에서는 투명 비산 방지판,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앞에 나왔던 사진에 투명한 비산 방지판이 있었잖아요. 투명 비산 방지판.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을 써도 대책이 됩니다. 투명 비산 방지판을 설치하고 작업한다. 이렇게 써도 좋은 답이다. 네, 안전 대책으로서는요. 영상이가 없으면 그걸 써도 좋은 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연삭수도의 덮개, 측면, 작업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안전대책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영상과 관련이 있는 걸 먼저 쓰시는 게 좋은 거죠. 영상에서는 뭐가 없었다, 덮개 없었다 그랬잖아요. 측면 사용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쓰는 게 제일 좋은 답입니다. 최고 속도를 초과해서 작업했는지 안 했는지는 실제로 영상에서 최고 사용 속도가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확실한 걸 답으로 먼저 쓰시기 바랍니다. 자, 물음에 답하시오. 기인물이 뭐냐? 그래서 지금 무슨 작업? 연삭 작업이잖아요. 그러면 기인물은 원인이 되는 기계, 기구, 설비죠. 그래서 연삭기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가해물은 사람을 때린 거죠. 네, 사람을 때린 게 직접 가격한 게 뭐였냐? 생각해 보세요. 뭐죠? 예, 앞에 처음에 나왔던 연삭기 사진 있잖아요. 그 동영상 설명에서 나왔던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파편이나 칩의 비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가 뭐냐? 이제 나오면 뭐예요? 비산 방지판이죠. 투명 비산 방지판. 이런 것들을 지금 알고 있는가 물어본 겁니다. 자, 앞에 영상에서, 앞에 사진에서 기계는 뭐였어요? 연삭기였습니다. 가해물은 뭐가 때려요? 강봉이 와서 때렸다 그랬죠? 환봉, 강봉. 이제 문제에서 강봉이라 했으면 강봉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편이나 칩의 비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하는 게 뭐다? 방호 스크린 또는 칩 비산 방지 투명판. 이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다 답으로 됩니다. 방호 스크린 또는 칩 비산 방지. 이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은. 칩 비산 방지 투명판. 이 말을 더 흔하게 많이 들어봤습니다. 방호 스크린이라고 써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숫돌과 가공 면과의 각도는 몇 도 정도가 적당하나? 15도에서 30도 정도의 각도를 기울여서 가공하는 게 가장 안전한 각도입니다. 그래서 숫돌과 가공 면과의 각도는 15에서 30도 정도가 적정 각도입니다. 뭐 모르고 있었으면 이런 수치 정도는 알고 가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호장치 대표적으로 덮개가 대표적인데요. 덮개도 안전장치 하나고 방호장치로서 칩비산 방지 투명판이 연삭기에서는 또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덮개의 설치 목적은 뭐냐면요. 파편이 숫돌이 깨졌을 때 덮개를 설치함으로써 작업자한테 날아오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칩비산 방지 투명판은 일감을 가공하다가 발생되는 칩이 작업자한테 날아오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칩 비산 방지 투명판 또는 방호 스크린이라고 부릅니다. 역할이 약간 다르죠. 덮개하고 방지 투명판하고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각각 기억하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이 연삭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연삭기 덮개의 자율안전 확인 표시에 추가로 표시되는. 자, 이제 이것은 영상과 동영상과 상관이 없고요. 자율안전 확인 고시, 자율안전 확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덮개의 확인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해야 할 사항이 뭐냐? 덮개는 뭐가 표시되느냐? 예,
두 가지 회전 방향하고 속도입니다. 숫돌의 회전 방향하고 숫돌 사용 주 속도. 예, 숫돌의 사용 주 속도하고 숫돌의 회전 방향. 그래서 덮개의 표시, 자율안전 확인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돼야 할 사항은 숫돌 사용 주 속도하고 회전 방향 이 두 가지가 추가 사항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방호장치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 표시 사항 물어보는 게 종종 나오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챙겨 보셔야지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보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휴대용 연삭기의 방호장치. 휴대용 연삭기라고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연삭기란 말 들어가면 다 방호장치는 뭡니까? 덮개죠. 예, 방호장치는 덮개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본 건 뭐예요? 설치 각도를 물어봤어요. 자, 덮개의 설치 각도는 연삭기 종류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일반 작업용 탁상용 연삭기가 있어요. 일반 작업용 탁상용 연삭기일 때는 노출 각도가 125도입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연삭기일 경우에는 180도죠. 지금 문제 나온 것처럼. 그 다음에 상부 작업용이 있어요. 탁상용 연삭기에서 상부 작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노출 각도가 60도가 이내죠. 60도 이내죠. 그 다음에 평면 연삭기라고 있어요. 평면 연삭기일 때는 150도죠. 노출 각도가 150도. 다 뭡니까? 이내입니다. 다 이내예요. 이 각을 넘으면 안 된다고, 노출된 각도가. 그러니까 덮개는 이것보다 더 싸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 노출 각도가 다 이 각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네 가지. 이 숫자 네 가지만 알면 연삭기의 덮개의 노출 각도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125도, 180도, 60도, 150도. 이렇게 노출 각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물어봤어요? 휴대용이라고 했으니까 몇 도 이내? 180도 이내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덮개가 이렇게 설치가 됐어요. 덮개가 이렇게 설치가 되면 지금 180도는 덮어져 있고 180도는 숫돌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 숫돌이 지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덮개의 설치 각도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덮개의 설치 각도는 180도 이상을 덮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80도를 최소한 덮으라 이 말이고, 숫돌의 노출 각도는 얼마냐 그러면 이 숫돌이 보이는 각도는 180도보다 이내가 돼야 된다고요. 180도 이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노출 각도는 작아져야지 정상이고 180도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덮개가 이렇게 더 내려왔어요. 예를 들어 덮개가 더 내려온 것은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예, 180도가 아니라 160도, 150도 이렇게 됐어요. 휴대용 연삭기를 덮개를 이렇게 설치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한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덮개가 이렇게 설치됐어요. 이렇게만 설치되고 이 부분이 노출돼 갖고 있어요. 노출돼 갖고 있으면 180도 이상을 못 덮고 있죠. 이러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설치 각도를 쓰시오 이 말이 애매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설치 각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정확하게는 설치 각도가 180도 이내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 의미를 제대로 못 전달한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문제를 내면 이렇게 되죠. 노출 각도가 얼마냐. 휴대용 연삭기의 숫돌의 노출 각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 그것은 180도 이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노출된 부분이 180도보다 어찌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최대가 얼마다? 180도다. 이런 의미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요 문제에서 설치 각도 이렇게 말하니까 애매합니다. 설치 각도가 덮개가 덮고 있는 각도인지 노출된 각도인지 이게 애매하죠.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야 된다? 덮개를 설치했을 때 숫돌이 노출된 각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이 뭐가 돼요? 180도 이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치의 의미를 오해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연삭기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삭기의 덮개의 노출 각도를 마지막 내용으로 지금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금까지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